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SBS 방송이 한국기상청 오보 관련 보도를 하면서 강수 마침률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등장시켰는데요. 적중률이라는 멀쩡한 단어 냅두고 마침률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쓰길래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았더니 마침률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날씨 용어였습니다. 나라 꼬라지가 점점 북조선화되어 간다더니 진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붕괴를 맞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위반과 김주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 부동산 논란, 수해 피해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의 지지율을 견인하던 40대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 조사에서 문재인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7%였습니다. 긍정평가가 40%선을 이탈한 건 2017년 5월 취임 이래 바로미터 조사상 처음으로 전주 41.7%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부정평가는 전주 55.9%와 큰 차이가 없는 55.6%였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전주 14.2%포인트에서 16.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연령대, 성별에서 사퇴 주장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았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8월 둘째 주 정례 조사에 따르면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2%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답했고 잘한 주장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34.6%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2.2%였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잘못됐다는 응답이 56.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2.9%로 격차가 20%피 이상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더욱 빠질 겁니다. 왜냐고요? 한국 역사를 보면 과도한 세금과 민중봉기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일 온라인 누리꾼 약 14,000여 명이 화나요를 클릭하며 분노한 뉴스가 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한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8% 상한은 무분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1977년 마련한 장치인데 44년 만에 이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까지라는 일몰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MRI 촬영비와 대형 병원 2, 3인실 입원비의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2018년부터 3년 동안 적자를 내게 되자 결국 보험료를 올리고 돈이 모자라면 국민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애초 의협 최대 집회장은 문재인 케어가 강행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반대했었습니다. 이런 의료단체의 경고는 한낱 이합 집산으로 간주하며 개무시하더니 나라 꼬라지 아주 거덜나고 자빠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역사상 최악의 정권이다라며 이번 정부놈들은 푼돈 던져주고 걷어가는 건 싹 쓸어가네라고 격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박근혜 대통령은 건보료 안 올리고 혜택 늘리고 흑자 전환했는데 유능하니까 여자가 유능할 리 없어 무능해야 돼. 분명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을 거야라며 비선실세 거짓 선동을 제안해서 탄핵시켰잖아. 멍청한 개돼지들은 지금도 믿고 있더라고 힐난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후임을 선출하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570억 9,900만 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267억 1,300만 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인구 통계를 활용한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이같이 추산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에는 투개표 비용,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방선거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나라 돈이 니들 쌈짓돈이냐라며 민주당은 후보 내려면 돈도 같이 내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 역시 11일 선관위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 선거비용 83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 것과 관련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838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돈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거죠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권력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고통을 준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그 대가마저 왜 피해자인 국민이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네요라며 민주당에서는 정당 보조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문제점을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결산국회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참으로 심각하고 곳곳에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에 전국을 강타한 홍수, 산사태 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 정부가 무리하게 태양광 사업을 해 산림녹지가 많이 훼손됐다며 상대적으로 산사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전날 성명에서도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신축 규모가 전년 대비 271% 넘게 급증했고 2018년에는 170% 넘게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지고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산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특히 지난 6월 산림청과 자치단체의 안전점검에서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충남 금산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붕괴했다며 이는 전국의 난개발로 방치되거나 허가가 난 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난개발로 훼손된 산은 최소한의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안정성 검토 역시 부실했다는 게 이채익 의원의 주장입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역시 오는 18일부터 국회가 다시 열리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문제 등을 제기해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과거 친박계 의원들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 특별 사면을 문재인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아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기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박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결론이 너무 뻔한 정해진 박 대통령 재판을 이런저런 이유와 빌미를 달아서 재판을 연장하고 연장해 사면 요건을 기피해왔던 거 아닌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관용의 리더십은 광화문 광장을 분열의 상징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고 그 첩경은 박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것을 해결할 분은 문재인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띄웠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미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긴 40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이 강조한 관용이야말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은 광화문 광장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올해 신년 인사회에서 역지사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역지사지의 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박 대통령 사면은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문재인과 함께 국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로 채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이 부임 이틀 만에 채널A 수사 중 검사 6탄전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식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달 초 김영대 당시 서울고검장을 직접 찾아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감찰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6탄전 당사자인 수사팀장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검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성윤 지검장은 이달 초 김영대 당시 고검장을 찾아가 이동재 전 채널 기자 기소 전까지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에 대한 소환 통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영대 고검장이 원칙대로 소환 통보 및 조사하겠다는 뜻을 꺾지 않자 이성윤 지검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후 이성윤 지검장 휘하의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은 서울고검 감찰부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한 후에도 병원 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16조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불응할 수 없고 불응 자체만으로도 감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자 김영대 당시 구검장을 찾아가는 무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 등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서 6탄전이 일어났습니다. 충돌 직후 한동훈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고검은 감찰 개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한동훈 검사장을 진정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서울고검 측에 전화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기소 전까진 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김영대 당시 고검장이 감찰을 조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김영대 당시 구검장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향후 감찰은 11일 부임한 조상철 신임 서울고검장의 지휘 아래 진행됩니다. 조상철 고검장은 이날 오전 감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직접 길을 잡고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감찰 결과에 따라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상철 고검장이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감찰부는 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조상철 고검장이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철 고검장은 이성윤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입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요직을 거친 자타 공인 기수 에이스입니다. 검찰 혼란 상황에서 조상철 고검장이 11일 취임사에서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타인에게 무례하고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분출하며 자기 책임에는 눈 감은 채 다른 사람만 마구 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발언도 주목됩니다. 조상철 고검장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확대 해석의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장미영님, 목정훈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